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실행계획법에 물론 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할까 싶어요. 자,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F 분포를 하게 됩니다. F 분포를 하는 데 있어서 유의하다라고 되어 있을 때는 평균치를 추정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모수일 때는 평균을 추정하고, 이것은 제가 실행계획법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모수 요인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평균을 추정해야 돼요. 평균치를 추정해야 되고, 바로 별량 요인이라고 하면 산포를 추정하게 됩니다. 왜? 기술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산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분산이 되겠습니다. 야를 추정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론 제곱합을 구하는 것도 있는데 요거부터 먼저 정리하고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평균을 추정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공업 통계가 근원이 되고요. 공업 통계에 대한 구간 추정하고 똑같이 됩니다. 이것을 이번에 구했는 값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나왔어요. 평균에 대한 추정은요, 모수값입니다. 나왔으면 신뢰도가 나온다 하면 야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정답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한번 적어 드릴게요. X바 중심이에요. 이렇게 적고요.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C로에서 결론적으로 모집단위 표준 편차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공업 통계는 T 분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T에 1-2분의 알파의 자유도가 됩니다. 누. 규준화 값이 들어가면 다음에 표준 편차가 되는데, 표준 편차가 바로 뭐냐면 누더 n분의 바로 s가 됩니다. C의 표준 편차.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이건 공업 통계의 기본이에요. 공업 통계에서 평균치를 추정할 때 이렇게 사용하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중심을 다른 말로 쓰면 A 중에서 제일 좋다. 만약 1요인 실험 할게요. 1요인 실험 정의는 숫자를 나타내면 A가 몇 수준이고 4번 했다 할까요? A가 4 수준이고 반복은 M이라고 하기도 하고 R이라고 하는데 R로 해볼게요. 3 수준이다. 그러면 요거만 봤을 때는 3 수준에도 3번 반복하였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나타나는 요인이 A1, A2, A3, A4 라는 데이터가 하나, 둘, 셋, 왜 반복 3번 했으니까 이런 꼴의 데이터의 숫자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중에서 1, 2, 3, 4 중에서 차이는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좋은가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야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가 있죠. 그럼 야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X 바에 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 모르겠다, I 도트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X바 I 도트. X바 I라고 하지 않고 도트라고 하는 이유는 나중에 되면 야의 평균, 이 4개의 평균 우측으로 이렇게 뭡니까, 행의 평균 때문에 그런데요. 야는 열의 평균은 3이 나눠지겠죠. 그래서 A의 수준을 아래 첨자로 I라고 하면 X바 I 도트라고 하죠. 물론 야를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있는 요 데이터 바로 다 더하면 되겠죠. X, I 도트를 다 더하겠죠. 몇 개가 있느냐면 만약에 A1이다 하면 3개, A2라도 3개, A3라도 3개, 그런 꼴로 갈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A4라도 3개죠. 거기에서 나누기 뭐죠? 바로 3개니까 3이 나눠질 거예요. 이 3을 문자로 하면 반복에 해당되죠. 그래서 R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실 것이고요. 그럼 X바 I 도트가 됩니다. 다음에 구간 추정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T의 1-2분의 알파다 라고 했을 때 1-2분의 알파는 0.975, 즉 우리가 시그마가 기질 때 1.96에 해당되죠. 이렇게 될 것인데
다음에 자유도가 들어갑니다. 야의 자유도는 오차항의 자유도가 됩니다. 오차항의 자유도. 무조건 오차항의 자유도가 들어가는데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오차항의 자유도는 얼마일까요? 한번 해볼게요. 1요인 실험은 A 오차 토탈입니다. 자유도라고 하는 것은 n-1이에요. 가지수 빼기 1이에요. 그러면 총 실험은 12개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자유도가 11이에요. 12 빼기 1이고요. A의 자유도는 A가 4 수준이므로 4 빼기 1이에요. 그러면 3입니다. 그러면 오차항의 자유도는 11에서 3을 빼면 되겠네요. 왜? A하고 오차가 더해지면 토탈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차항의 자유도는 8이 되는 거예요. 8. 그럼 여기서는 8이 들어가겠죠. 물론 표값이 줄 것이고요. 야를 다르게 쓰면요. 늦다. 바로 분자는 표준 편차이므로 바로 야가 오차항의 자유도를 사용했으므로 야도 오차항의 분산을 루트한 오차항의 표준 편차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오차항의 표준 편차를 이렇게 들어가고 분모는 뭐가 되느냐? 이 평균입니다. 이 평균을 몇 개 사용했어요? A1인지 A2인지 A3인지 A4인지는 몰라도 야는 바로 반복수만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평균치 조정은 X바 I도 플러스 마이너스 T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오차의 자유도 누더 R분의 VE가 되는 거죠. 만에 하나 이어서 반복이 일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요. 만약에 A3는 반복을 이렇게 5번 했다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5로 나눴으면 야가 5가 들어가겠죠. 3으로 나눈 3개를 나누면 3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거는 그냥 RI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반복이 일정하지 않으면 하여튼 이런 형식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어바웃으로는 알 수 있다 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평균치의 구간 추정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자, 평균이 아닌 바로 기술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는 이래야 되는데 없는 경우는 분산을 추정한다 했어요. 그럼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지울게요. 분산의 기본은 나중에 여러분 야는 1요인 실험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2요인 실험이든 반복 있는 2요인 실험 어디에든 다 똑같아요. 자, 분산 분석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바로 A 같은 경우는요. 1요인의 경우는 나타난 요인이 A 오차 토탈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바로 F 검정을 한번 보게 되면 F 검정은요. 바로 VA에서 VE를 나누어서 합니다. F 검정의 값은요. 내가 구해놓은 값은 표값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스타 표시를 한다 안 한다 했는데 야가 스타 표시가 되어지면 방금 지었는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에 하나 A라는 친구가 별량이에요. 별량이면 3포를 추정한다.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우리 교재에서는 기대값 MS라고 나옵니다. 기대값 MS는 다른 말로 기대값 분산이에요. 분산이라고 하는데 야는 원래는 V를 불편분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불편분산의 기대값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불편분산의 기대값은 뭐하고 연관이 있느냐? 이 검정값하고 매우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항은 검증이 되는 건 아닌데 자체가 시그마 E 제곱이고 다음에 A는 이라고 하면 시그마 E 제곱이 있고요. 더하기 모수는 별량이든 간에 불편분산의 기대값이 이래 됩니다. 시그마 A 제곱이 됩니다. 이래 되는데 앞에 첨자가 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면 A 앞에 첨자는 내 거 아닌 거 반복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반복.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라고 하고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별량이면 야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야를 구하려고 하니까 위에 있는 이 수식에서 아래 수식을 빼면 됩니다. 그럼 적어볼까요? 이런 원리가 나오는 거죠. 저쪽 끝을 적으면서 이 VA는 시그마 E 제곱
더하기 R 시그마 A 제곱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VE는 시그마 E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야이므로 여기서 뺄게요. 빼면 VA에서 VE가 됩니다. 야가 R 시그마 A 제곱이 되죠. 왜? 날라가죠. 그렇죠? 여기에서 야에 대해서 정리하면 시그마 A 제곱은 추정으로 바꾸고요. 추정. 야가 추정이 되면요. 바로 야가 날라가면 돼요. 그러면 답이 어떻게 되느냐면 A-E 나누기 바로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 문제는요. 별량일 때는 이 3포를 추정하라.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매우 잘 나오고 다음 모수일 때는 평균치를 추정하라. 제가 지워버렸는데요. 그 평균치가 뭐였습니까? X바 I 도트 플러스 마이너스 T의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의 5차 항의 자유도 누트 R분의 V이다 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야가 단골로 나오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무엇이 많이 나옵니까? 라고 했을 때는요. 뭐 필요 없어요. 기사든 사는 기사는 둘 다가 똑같이 나옵니다. 각각 한 문제씩 나온다. 라고 한다 그러면 거의 사는 기사는 무조건 그래요. 사는 기사는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근데 기사에서는요. 이 둘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왜? 다른 곳에서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1요인 시험에서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면 한 3문제 나와요. 보통 2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1요인 시험에서 몇 문제 나오냐? 많이 나오면 6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충분한 여유가 있죠. 작게 나와도 5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산 분석표에서 키워드가 이게 검정을 하는 거였는데 이 검정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는 제곱합을 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제곱합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요. 여러분 제곱합이라 하는 것은 공업 통계에서 모든 것이 근거로 되며 공업 통계에서의 제곱합의 공식은요. 이것까지 지워야 되겠네요. 제곱합의 기본적인 공식은 이런 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곱합에서는 두 개 안 적을게요. 시그마 x의 제곱 정확한 표현은 ij가 될 거고요. 왜냐하면 a 몇 번째 수식이고 반복이 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고 이거는 ij끼리 시그마가 두 개가 붙어요. 왜? i 이꼴 1부터 l까지고요. j 이꼴 1부터 반복이죠. r까지 다 1 되겠죠. 이런데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뭐다? 제곱합 s는 기본적인 것은 시그마 x 제곱 마이너스 ct입니다. 앞에서 해결해 드렸고요. 여기서 ct라 하는 것은 수정항이라고 해서요. 나중에 되면 우리 문자를 기대값, 목표치라고 하는데 목표치 제곱합이다라고도 표현하며 야의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다 더한 것의 제곱 나누기 그 숫자 뭐 이런 꼴이 되죠. 그래서 대문자 n분의 t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게 SA가 있으며 SE가 있으며 ST를 지금부터 구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A가 4 수준이고 제일 만만하죠. 반복이 3번 하였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구하면 총 실험 횟수는 12회가 되었네요. 12회. 그럼 데이터가 총 12개가 있다는 말이죠. 그럼 12개를 공학용 계산기에 입력을 시켜서 구하면 ST입니다. 12개를 공학용 계산기에 입력을 시킨 후에 어떻게 해요? 이것을 두들기든지 공학용 계산기에서
이렇게 두들기든지 아니면 공업 통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분산은 제곱합에서 자유도를 나눈 것이다 라고 해서 뭐로 자유도가 12에서 빼기라는 게 11이 되겠어요. 총 실험 12번 했으니까. 그러면 야를 11 곱하기 바로 분산을 단축키를 누를 수가 있죠. 야를 제곱해서 계산을 해도 됩니다. ST만은 이렇게 구할 것이고요. 여기 좀 더 쉬워요. 다음 SA가 문제가 되는데 SA를 잘 보세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각각의 데이터의 제곱합이 되었죠. 그럼 야는요. A가 4 수준이기 때문에 야를 풀어 헤치면 1 됩니다. 시그마는 더한다는 뜻이므로 A1 제곱이에요. X 제곱이니까. A1만 있는 게 아니고 A2도 있어요. A3도 있죠. A4도 있습니다. 야는 단축키가 없습니다. 하나를 두들게 돼요. 그러면 빼기 CT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빼기 야입니다. 야가 CT니까 CT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A1의 데이터가 3개씩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3개 다를 더해서 제곱해야 되죠. 3개 모두를 더해서 제곱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푸는 것은 3 빼기 CT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일반적인 공식으로 쓰니까 어떻게 되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3은 반복이고요. 더하기니까 시그마가 되고요. 야를 제곱한다라는 게 뭔가 하면 A1을 더했다. I 도트예요. TI 도트가 하면 I가 1, 2, 3, 4가 되고요. 야를 제곱해서 R만큼 나누고 빼기 CT다. 라는 공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식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제곱합을 구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겠죠. 이것을 우리는 어디까지 하느냐? 3요인 실험까지만 이걸 하는 거죠. 이걸 토대로 해서 단일 분할법, 지분 실험법 이런 모든 것의 제곱합을 구할 수가 있으며 단 2의 n성령 요인 실험과 일부 실시법 교락법에서는요. 주효과 또는 직교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는 주효과 또는 교호작용 효과 또는 제곱합을 구하는 거에 신경 쓴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거하고는 다르게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준이요 작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에서는 이런 생초를 하지만은요. 나중에 되게 되면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돼요. 저 뒤쪽에 가서 2의 n성에서 2의 n성이라면 수준이 2수준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a의 제곱합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면요. 매우 쉬워요. 수준이 a1하고 a2가 있어요. 그럼 답이 어떻게 되냐? 총 실험의 수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이다 가면 실험 8번 했는 거예요. 그러면 8분의 1에 총 실험의 수분의 1에 바로 이 A에 대한 높은 수준 4개가 있겠어요? 마이너스 A의 낮은 수준이 4개가 있을 거예요. 그럼 야를 제곱하면 답이 되고요. A의 주효과를 구하라. 주효과. 주효과는 이라고 하면요. 4개씩 있으므로 4분의 1에 그 차이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바로 A2 마이너스 A1 이렇게 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를 2 빼기 1이 뭐로 되어 있을 수도 있냐면 1 마이너스 0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 수준이 2수준이니까 1, 2라고 하지 않고 0, 1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이제 쉽게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3요인 실험까지 또는 우리는 산업기사인 경우는 반복 있는 2요인 실험까지만 알게 되면 뒤에는 거의 그저다 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저가 아니던데요. 이런 분들이 계시세요. 그 이유는 바로 1요인 실험이나 2요인 실험에서 옳게 이해를 못하였다. 그냥 공식이 대입하려고 하였다.
저는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인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요 정도의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실행계획법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1차 공부하는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이 품질은 절대 포기를 하셔서는 안 되고요. 품질을 하시면 우리는 대한민국이 보다 더 밝아지는, 우리 품질이 좋아지면 경쟁력이 있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많은 구독과 공유를 부탁드리면서 실행계획법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꼭 학교 가세요. 예, 반가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